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시간이 정말 어찌나 빠른지 설날 연휴도 금방 지나가 버렸고요. 엊그제가 진짜 1월 1일이다. 2025년도에는 뭘 해야 되나, 새해 계획이나 이런 걸 짰던 것 같은데 벌써 지금 보니까 2월 중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날씨가 또 너무 추워졌죠. 2월 지금 이제 중순 한 둘째 주 정도 됐는데 제 기억이 맞으면 2월 달이 이렇게 안 추웠던 것 같거든요. 1월 달이야 좀 춥다라고 해도 2월 달은 그래도 좀 풀려가고 2월 말 정도 되고 이제 3월이면은 또 따뜻한 봄 날씨가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2월 지금 중순인데도 날씨가 어찌나 추운지 영하까지 내려가고 영하 한 10도다 이래 버리니까 아니 정신을 제가 못 차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궂은 날씨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집회에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 대구에서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 집회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를 보니까 진짜 막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나 추운 날씨에 이렇게나 지금 날도 좋지 않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가 모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헌재가 각성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끝나지 않았구나. 정말 대한민국은 이렇게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친가랑 외가가 전부 다 이제 그 대구 쪽이거든요. 그래서 칠곡, 외관, 대구 다 이쪽에 이제 그 계시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깊은 그런 곳인데 정말로 이제 우리가 대구 이쪽을 보수의 중심지다. 나아가서 나라를 지키는 근본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이번에 그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집회에서 전한길 쌤의 역할이 도드라졌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대구 집회 같은 경우는 세이브 더 코리아 거기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의도 쪽에서 이제 그걸 하셨던 분들이 이번에도 했던 것인데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정가원 목사도 자기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하시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전한길 쌤이 하고 있는 그 역할은 독보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집회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 추산으로 보니까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가까이나 모였다라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은 대구 집회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인 거 아닌가. 지난번에 이제 그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 가가지고 선거 요새 같은 거를 할 때도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만 거의 그거에 맞먹을 만큼의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열망만큼이나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막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한길 쌤이 이번 집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는가? 그거를 좀 우리가 보니까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있다. 비상계엄 직후에 10%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여일간의 탄핵 정국 속에서 40%, 50%를 넘겼고 오늘이 지나면 지지율은 60%를 넘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계엄 직후에 같은 경우는 10%대로 떨어졌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계엄이라고 하는 건 충격적이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줬던 진짜 개망나니 같은 짓거리들, 탄핵 정국을 수습하라고 권한대행을 갖다가 그렇게 해놨는데 권한대행까지도 아무 이유 없이 탄핵을 시키고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불법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또 서부지법 같은 경우도 꼼수를 써가지고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영장까지 발부하고 그 이후에 헌재 또한 마찬가지로 폐한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거는 무슨 여론이 안 뒤집힐래야 안 뒤집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한 번, 두 번 잽을 날리는 것도 아니고 네 번이나 지금 잽을 날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백이겠냐고요. 일반 국민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고스란히 지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와 무려 29차례의 탄핵, 일방적인 정부 예산 삭감을 통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오직 자신들의 권력 욕심뿐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한길 쌤이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29차례나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국가든지 간에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아니 이게 무슨 29명이 범죄 혐의가 있고 무슨 어떤 그 비리 혐의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죄를 묻기 위해서 탄핵을 시킨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들이 원하는 결과, 지들이 생각하는 답, 이거를 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시킨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됐거나 검사들 3명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탄핵이 왜 이루어져야 되냐고요. 나아가서 뭐 한덕수, 이상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왜 탄핵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산안 같은 경우도 왜 그렇게 깎아댔습니까? 이유가 간단한 것이죠. 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대한 예비비 같은 경우도 80억 가까이 되는 그 예비비를 90% 가까이나 삭감을 시켰습니다.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검찰의 특활비 같은 경우도 검찰 수사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특활비인데 그거 같은 경우도 전액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겠습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는 동시에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잘 봐달라고 사법부 재판부에 대한 예산은 300억 가까이나 증액을 시켜줍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조삼모사, 당근 주고 그다음에 무슨 사과 주고 이런 식으로 조삼모사를 갖다가 하는 거, 여기에 국민들이 놀아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법부는 여기에 놀아나고 있고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가 언제는 무슨 당근을 주고 줬다가 뺏는다고 해도 저는 당근을 안 좋아하니까 무슨 사과를 갖다가 줬다 뺏는다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안 속는데 사법부가 거기에 넘어가 있다라는 게 그게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지금 알아차렸고 그게 대통령 지지율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대통령 지지율이 50%, 60%를 넘게 되면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100% 기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도 국민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참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맞는 말이죠. 원래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헌법에 따라 가지고 법률에 따라 가지고 진실을 갖다가 수호하는 고고한 상아탑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정작 헌재 같은 경우는 탄핵 심판을 갖다가 결정할 때 어떻게 한다라는 게 드러납니까? 자기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가지고. 그렇잖아요. 이번에 문영배가 대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그 당연한 탄핵 심판 같은 경우도 4대4로 나뉜다라는 게 명확하게 그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론에 휩싸여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단 한 가지도 사실상 형사재판을 통해 가지고 유죄가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자기들 멋대로 그런 식으로 판결했던 거 만장일치로 탄핵을 시켰던 게 인민재판의 결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전한길 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원래는 당연히 사법부가 됐거나 헌재가 됐거나 여론이 어떻든지 간에 그거에 상관없이 자기의 소신과 진실을 지켜내야 되지만 현재는 어떤 거예요? 여론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가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나서 가지고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국민들을 그렇게 헌재에 대해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40여기가 임명되는 걸 막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전한길 선생님 얘기에 지금 말 맞다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60%가 넘고 70% 가까이가 된다라고 한다면 감히 헌재가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한길 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번에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조기 대선을 말하는 자들은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제사상을 준비하는 후레자식과 다름이 없다. 벌써부터 그러니까 조기 대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말하지 않더라도 저기 대구에 이번에 또 하필이면 대구에 그런 집회가 있었는데 대구시장님 누군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구시장님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무슨 열심히 지금 대권 준비를 갖다 하고 계시고 오세훈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벌써부터 대권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데 전한길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는 제사상 준비하는 후레자식과 똑같은 것이다. 민주당은 저렇게 똘똘 뭉쳐도 법치도 무너뜨리는 그러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을 출격시키고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하는데 우리도 뭉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전한길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저는 글쎄요 전한길 선생님의 얘기가 뺄 게 지금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거대 야당의 그 폭거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눈을 뜨셨고요. 그렇게 눈이 뜬 상태에서 감히 헌재가 마음대로 저런 식으로 칼날을 갖다가 휘두를 수 있을까? 여기에 국민의힘까지도 현실적으로 견제를 해주고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갖다가 제기해 준다라고 한다면 감히 헌재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마음대로 저렇게 날뛸 수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참으로 진짜 이번에 대구 집회를 보니까 대구 집회 나가셔서 목소리 내신 분들도 대단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한길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나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눈을 뜨고 이렇게 진실을 볼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